엄마. 이 한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따뜻함? 헌신? 사랑?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겠죠. 혹은 본인이 이미 누군가의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제 불러봤나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이름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역할 속에 갇혀버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될까요? 학창 시절 우리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철수야, 영희야. 친구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과장님, 박 대리님 비록 직함이 붙긴 하지만 그 뒤엔 여전히 우리의 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이름을 잃어갑니다. 처음엔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호칭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배우자도 아이 앞에서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가서 여쭤봐 이렇게 말하죠. 친척들을 만나면 얘 엄마 얘 아빠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 엄마 지원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가 생기는 순간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더 이상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심지어 본인의 자녀들조차 당신을 어머니 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인가요? 아니, 애초에 제대로 불러본 적이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당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이름으로 인식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들은 엄마 아빠였고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분명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자, 박철호, 이순자, 최동수. 그 이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됐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무려 68%가 1년 이상 됐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고 싶냐는 질문에 82%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는 질문엔 단 9%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기 민망해서?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아니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저러시지?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엄마면 엄마지, 할머니면 할머니지, 뭐. 참는다는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불편하지만 참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에 대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엄마라는 기능, 아빠라는 역할, 할머니라는 직함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역할 뒤에 숨겨진 한 명의 인간, 감정을 가진 개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문화에는 유교적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고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치죠. 하지만 이 문화엔 역설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을 관계로만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닌 관계 속의 역할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영애? 박철수?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중심 사회의 특징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비교적 이런 현상이 덜합니다. 물론 그들도 맘대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동시에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엔 부모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단 불경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린 평생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한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표식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자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은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아닌 역할로만 불릴 때 사람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장, 사장. 비록 직함이긴 했지만 사회적 역할이 있었고 그것이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가정 내에서의 역할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마저도 점점 축소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돼서 독립합니다. 이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리긴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텅 빈 역할뿐입니다.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역할마저 희미해진 상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갑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혼란스러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엄마인 건 알겠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나는 뭐죠? 김영자라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역할에 갇힌 존재들의 비극입니다. 더 슬픈 건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셔. 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야. 할머니는 늘 그러시지.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엄마는 정말 원래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아버지는 정말 원래 저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찰한 모습, 그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엄마는 항상 집안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엄마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우린 아버지는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가장으로서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의 표면만 봅니다. 역할의 껍데기만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진짜 감정, 진짜 욕구는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힘든 건 없으세요?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즐거운 일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하죠. 엄마 밥 먹었어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신체적인 것만 묻습니다. 기능적인 것만 확인합니다. 정서적인 부분, 내면의 상태,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엔 무관심합니다. 관계는 유지하지만 개인은 무시합니다. 역할은 기대하지만 존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유교적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고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치죠. 하지만 이 문화엔 역설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을 관계로만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닌 관계 속의 역할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영애? 박철수?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중심 사회의 특징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비교적 이런 현상이 덜합니다. 물론 그들도 맘대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동시에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엔 부모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단 불경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린 평생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한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표식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자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은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아닌 역할로만 불릴 때 사람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장, 사장. 비록 직함이긴 했지만 사회적 역할이 있었고 그것이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가정 내에서의 역할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마저도 점점 축소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돼서 독립합니다. 이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리긴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텅 빈 역할뿐입니다.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역할마저 희미해진 상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갑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혼란스러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엄마인 건 알겠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나는 뭐죠? 김영자라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역할에 갇힌 존재들의 비극입니다. 더 슬픈 건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셔. 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야. 할머니는 늘 그러시지.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엄마는 정말 원래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아버지는 정말 원래 저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찰한 모습, 그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엄마는 항상 집안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엄마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우린 아버지는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가장으로서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의 표면만 봅니다. 역할의 껍데기만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진짜 감정, 진짜 욕구는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힘든 건 없으세요?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즐거운 일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하죠. 엄마, 밥 먹었어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신체적인 것만 묻습니다. 기능적인 것만 확인합니다. 정서적인 부분, 내면의 상태,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엔 무관심합니다. 관계는 유지하지만 개인은 무시합니다. 역할은 기대하지만 존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부모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이름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이름으로 불러?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름으로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문화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그 호칭 뒤에 한 명의 인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해보기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때 공부를 좋아했거든.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일찍 시집 갔지. 그게 아쉬웠어. 딸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다는 걸. 그럼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머니는 또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 TV에서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참 좋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싶어서. 딸은 그 다음 주에 어머니께 수채화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림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강좌에 등록했고 지금은 매주 그림을 그리러 다닙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고마워. 이 짧은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물어보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꿈을 꿉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저 참고 삽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할머니니까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관심 갖는 겁니다. 그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행복해요? 아빠는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역할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엔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왔는데 올 때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응, 괜찮아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김순례요. 요양보호사는 그날부터 할머니를 순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어색해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불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땐, 아이들 키울 땐, 그 이야기들 속엔 김순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가 아니라 김순례라는 이름을 가진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의 힘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인정받습니다. 나는 한 명의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아닌 역할로만 불릴 때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역할 뒤에 가려집니다. 결국엔 역할만 남고 나는 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이전에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영희, 박철수, 이순자, 최동수.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세요. 비록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그 이름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봐주세요. 엄마는 뭐가 좋아요? 아빠는 요즘 어때요?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세요. 그들의 감정을 물어봐 주세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당신은 그저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저 아빠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저 할머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도로, 관심으로, 질문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요즘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빠,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잘해? 무슨 일 있어? 그때 이렇게 답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역할이 아니라 개인으로? 호칭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욕구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입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댓글로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그 이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꼭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가 아니라 엄마 요즘 어때요? 라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하루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의, 아빠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하루를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